자, 오늘은 우리 닮음. 참, 이 닮음 파트는, 참 계륵 같은 존재입니다. 이 중등 기하에서 내신에서는 가장 어려운 파트라고 보셔야 돼요. 닮음 파트 문제들이 거의 가장 난이도 있게 출제가 되는 편이고, 여러분 중간고사 때랑 이제 삼사각형의 성질을 이제 같이 다 활용을 해서 닮음 문제를 풀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파트의 문제들이 제일 좀 난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아주 엄청나게 어려운 것들만 보지는 않을 건데, 뭐 개념도 정리 한번 하고 갈 건데, 그래서 오늘 다룰 거는 닮음 조건이 있고요. 닮음의 중심이라는 게 있고, 닮음의 중심. 그 다음에 이제 평행선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평행선. 평행선과 관련해서 각의 이등분선 나오고요. 성질. 마지막으로 무게중심까지 다루면 닮음 단원은 끝입니다. 원래 근데 닮음 단원이 크게 한 세 가지예요. 여기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여기 세 번째. 오늘은 그냥 우리 한 번에 수업에 그냥 할 거고, 사실 세 번만큼 수업할 만큼 뭐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닮음의 조건이라고 해봤자 일단 닮음 조건은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뭐죠? 우리가 닮음임을 판단하는 조건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예요? 어떤 닮음? AA 닮음이죠. 아마 보통 AA 닮음밖에는 모를 겁니다. 자, AA 닮음이 있고 또 어떤 닮음이 있죠? 그죠? SAS랑 SSS가 있어요. 그러면 AA 닮음은 각 두 개가 같은 건 알겠어. SAS 닮음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거야? SAS는 보통 합동 조건이죠. SSS도 그렇고. 근데 닮음에서의 SAS랑 닮음에서의 SSS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뭐였죠? 기억나? 그죠? B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 A는 동일합니다. 얘는 동일해야 되고, 이 S와 S는 그들의 비율이 같으면 돼요. 예컨대 삼각형이 이렇게 생겨서 요 각도랑 요 각도가 같고 여기가 1이고 3이면 여기가 2고 6이면 둘이 서로 닮았다는 거야. 이런 게 가능하다고. 실제로 그렇겠지. 코사인 공식 쓰면 같은 선분의 길이가 나올 거 아니야. 유일하게 정해질 거 아니야. 비율이 동일하게 2배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하고, 혹은 어떤 게 가능하냐면 여기가 뭐 1, 3, 2, 뭐 3이야. 그러면 여기도 2, 6, 6이야. 그게 이제 여기서 역시 어떤 선분비의 동일함. 각도는 완전히 같아야 되고, 여기서 S 조건은 선분비를 말하죠. 선분비. 각 선분의 선분비가 이제 같으면 된다. 이렇게 서로 대응되는 것끼리 같으면 돼요. 1대2, 1대2, 1대2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닮음 조건들인데 우리가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사실 AA 닮음인 거는 알 거야. 보통 문제를 풀다 보면 거의 AA 닮음으로 풀어요. 왜 그렇지? 왜 그럴 것 같아? 왜 그럴 것 같아? 뭐든지 다 이유가 있어. AA 닮음이 많이 나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왜 그래? AA 닮음은 기본적으로 각이 두 개인 것만 잘 찾으면 닮음 도형을 찾을 수가 있거든. 결국에는 AA 닮음의 결론은 닮았기 때문에 선분비를 이용을 하는 거야. 근데 SAS나 SSS는 어떤 식이냐면 이미 선분비가 같아. 이미 선분비가 같은 상태에서 거꾸로 무엇에 대한 동일함으로 끌고 가냐면 얘네는 닮았기 때문에 닮았으니 각이 같다. 그래서 결론 자체가 좀 달라요. AA 닮음은
선분 B가 같다라는 결론을 활용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너네가 문제를 풀다 보면 SAS랑 SSS는 닮음을 이용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사실은 각이 같다라는 식으로 끌고 가는 경우가 많다고. 특히 SSS 같은 경우. 얘도 이제 비슷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선분 B가 동일했을 때 같은 각을 관찰하는 데 의미가 있으면 우리는 SAS나 SSS 닮음을 사용을 하고, 그게 아니라 선분 B를 알고 싶으면 AA 닮음을 활용한다고. 용도가 조금 달라요. 문제를 풀다 보면 압니다. 이따가 문제 3번원 같은 거 풀 때 보면 좀 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닮음의 중심이 뭔지 아니? 너네 그림 잘 그리니? 그 원근법이 있죠. 원근법. 선생님이 말하는 원근법은 동양화 말고, 동양화 원근법은 뭐죠? 아니, 그거 있잖아. 그 막 약간 겉에는 진하고 뒤에는 막 흐리고 근묵, 중묵 뭐 이런 거 있지 않아? 원묵 아니야? 잘 몰라? 동양화 그릴 때 왜 가까운 부분은 진하게 칠하고 뒤로 갈수록 연하게 칠하는, 몰라? 수묵화 기법이 있는데. 그거 질문에서 안 했습니다. 인물을 중시하고 배경을 약간. 아 그래? 응, 알았어. 자, 선생님이 말하는 건 서양화예요. 서양화에서. 왜 뭐 이런 거 있지. 예를 들면 길거리가 있어. 너네가 어떤 거리의 양옆에 건물이 있는 거를 그려. 그럼 이제 왜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이쪽에 건물 쭉 이렇게 그려주고 이쪽에 건물 쭉 그려주고 이쪽에 길거리가 있고 이쪽에 뭐 이제 여기로 어떤 한 점으로 이제 수렴해서 다가가는, 이쪽에 이제 건물들이 있고, 건물 이쪽도 마찬가지로 건물 있고, 이쪽에 뭐 사람 있고, 사람이 크게 있고 이쪽에 좀 작게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려가는 기법이 있잖아. 그지? 이게 사실은 닮음의 중심이 바로 여기가 닮음의 중심이거든. 기본적으로. 무슨 소리냐면 어떤 점으로부터 내가 삼각형이 있다고 칩시다.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닮음의 중심이라는 이 점을 가지고 각 삼각형에 꼭지점을 연결을 해요. 이렇게. 그래 놓고 요 기까지의 거리와 어디 특정 점까지의 거리에 비율이, 예컨대 여기가 뭐 2대 5야. 2대 5가 돼. 예컨대. 이 점을 잡고 여기도 마찬가지 너까지의 거리와 너까지의 거리 B가 2대 5가 되게끔 또 잡고 2대 5가 되게끔 또 잡는다고. 이렇게 잡아서 연결을 하시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이제 서로 이제 닮음이 되는. 그래서 일정한 비율로 이거를 어떻게 보면 그림을 확대 축소하는 느낌이죠. 마치 원근법에서 가까운 게 크고 이제 멀수록 이 닮음의 중심에 가까울수록 작아지죠. 이 점에 가까워질수록 작아집니다. 우리 뭐 사실은 대수 같은 데서 등비수열 도형의 활용 같은 거 할 때 어떤 점으로 계속해서 막 비슷한 닮음 도형들 작게 만들어가는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래서 닮음의 중심이라는 거는 우리가 닮은 도형을 어떤 한 도형을 기준으로 한 점을, 기준점은 아무데나 잡을 수가 있어요. 아무데나 잡아서 걔를 이제 그 연장선 위에서 새로운 그것과 같은 모습을 그렸을 때 이제 계속해서 닮은 도형들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방법이고,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에서 지금 몇 번을 잠깐만 보냐면 1번 잠깐만 볼까요? 1번이 이제 닮음의 중심에 대한 얘기예요. 1번에 정확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정사각형이 닮음이고 서로 닮았고 그때 닮음의 중심의 좌표를 구해라 라는 거는 결국에는 요 대응점끼리 연결해서 그냥 연장해서 만나는 교점을 구하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니까 우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정사각형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 있는데 그럼 이제 아무 점이나 두 개 연결한다고. 예컨대 이렇게 연결해. 너랑.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연결해. 너랑. 그럼 이제 요 점이 닮음의 중심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내가 만약에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싶으면 요거 연결한 것까지 해서 여기서 계속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더 크게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요 위에서 만들어주면 계속 닮은 모습이 이제 되는 요게 이제 닮음의 중심의 개념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닮음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경우는 언제 주로 닮음으로 문제를 접근할까? 여러분이 특히 도형이나 이런 거를 잘 하시려면 닮음의 성질 같은 걸 이제 알겠어. 뭐 닮으면 선분비가 같고 선분비랑 각이 같으면 또 각이 같고 이런 요소들이 있다는 거. 그럼 이제 언제 주로 닮음을 이용하는가?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사실 여러분 중등 내신할 때는 엄청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야. 왜? 너네 기말고사 나오는 문제 대부분 다 뭐겠어? 거의 다 닮음이야. 그지? 근데 너네가 닮음이 언제 진짜로 중요해지냐면 고등학교 가서 너네가 도형 문제 조금 어려운 거를 푸는데 사실은 닮음이지롱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대수 파트 우리 삼각함수 활용 부분 있잖아. 그쪽에서 닮음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경우가 엄청 빈번하지 않거든. 차라리 닮음이 엄청나게 자주 나오면 너네가 닮음에 익숙하니까 닮음으로 접근을 하게 돼 있어. 근데 드물게 닮음이 나. 근데 닮음이 나오면 너네가 그 닮음을 못 찾고 못 푸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삼각함수 활용 파트에서는 너네가 사인 공식이라든지 코사인 공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존을 하기 마련이고 즉 닮음이라는 요소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잘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요 닮음을 언제 주로 사용하는지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어떤 상황이 나왔을 때 주로 닮음을 이용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닮음 중에서도 AA 닮음밖에 나중에는 안 써요. 그러니까 고등으로 넘어가면 얘네는 아예 몰라도 돼. 사실 얘네는 절대 안 나옵니다. 이거밖에 안 나와요. AA 닮 그래서 너네도 AA 닮음밖에 거의 잘 몰라. 쓸 일이 잘 없어. 중등 내신에서만 나온다고 이 두 가지는. 그럼 AA 닮음이라는 건 결국에는 같은 각이 나와야 되거든. 같은 각이 존재를 해야 돼. 근데 바로 이 같은 각이 존재하는 상황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전형적인 상황들이 있어. 첫 번째가 바로 저기 나와 있는 뭐가 존재하면 각이 같은 게 나. 평행선이 있으면 같은 각이 무조건 있어요. 그럴 거 아니야. 문제에서 뭐 대놓고 각 A랑 각 B가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를 제외하고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 봐도 각이 같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존재한다고. 첫 번째가 평행선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돼요. 또 뭐 각의 이등분선도 당연히 그렇겠죠.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너네가 각도가 동일하다라는 상황이 언제 또 존재? 예를 들면 내심? 요런 게 등장하면 얘는 사실은 각의 이등분선이거든. 그러니까 내심의 상황에서도 나오고 좀 뭐 이등변 삼각형도 괜찮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실은 중2에서는 배우지 않지만 원주각의 상황 있죠. 원주각. 이 원주각에서의 닮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원과 비례라고 불러요. 너네 할선 정리라고 들어봤니? 원 이렇게 있고 샥샥 하면 너 곱하기 너는 너 곱하기 너다. 뭔지 알지? 그 다음에 원 밖에 있어도 이렇게 그으면 너 곱하기 너는 너 곱하기 너다. 그게 닮음에서 나와요. 닮음을 아시면 그게 증명이 가능하고 닮음을 모르면 그냥 외워야 된다고. 그래서 닮음을 아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떻게 닮았는지.
그래서 이런 다양한 상황들에서 닮음을 이용을 한다는 걸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중등 내신에서는 이번에는 거의 닮음으로 나오고, 닮음 아니면 피타고라스 정리죠. 그래서 이쪽은 뭐 크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다.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하는 이야기는 요 평행선의 성질이랑 그다음에 무게중심, 가계 이등분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자, 먼저 평행선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있어요. 선분 길이 간의 비율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일 쉬운 거는 뭐냐면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고 여기가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이 되면 A 대 B 대 C는 A 프라임 대 B 프라임 대 C 프라임이야.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이거는 이제 누구나 알아요. 이거는 누구나 아는데 요거는 어때? 여기를 x1, 이거를 x2, x3, x4 라고 한다면 이 관계식을 x1, 2, 3, 4와 관련된 형태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아는 사람? 이거 되게 자주 나오거든? 이쪽을 주고 x1, 2, 3, 4를 뭔가 구하게끔 하는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평행하게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그거 x 비율. 이렇게 긋는 건 맞아요. 이렇게 긋는 건 맞는데 하나만 긋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랑 평행하게 보조선을 하나, 둘, 세 개를 그어보시면 어쨌거나 평행 사변형들이 만들어지지. 자, 이만큼의 길이가 뭐가 나오냐면 x2 빼기 x1이 나오고 이만큼의 길이는 x3 빼기 x2가 나오고 이만큼의 길이는 x4 빼기 x3가 나와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너와 같은 비를 갖는 거는 x2에서 x1 뺀 거, x3에서 x2 뺀 거, x4에서 x3 뺀 게 됩니다. 요거는 알고 계시면 좋아요. 특히 밑에 거는. 위에 거는 너무나 당연하니까. 근데 증명을 어떤 식으로 간다? 너에 대한 평행선을 그어서 이제 우리가 동일한 닮은 삼각형들을 계속 만드는 거죠. 최종적으로 사실 누구랑 누구랑 닮음을 하는 거야? 요거, 요거, 요거. 요 세 삼각형의 닮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차피 다 동일각이니까 각도 같은 건 보이지, 그지? 됐어? 넘어가도 돼요? 그 다음에 가계 이등분선 증명할 줄 아는 사람. 자, 일단 가계 이등분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각의 이등분이 있고 외각의 이등분이 있어요. 그죠? 잠깐 그림이 조금 너네 지금 내가 뭘 고민하는지 잘 모르겠지? 잠깐만. 평행선. 어? 이제 어떻게 하지? 이렇게 가야지. 됐다. 이렇게 해놓고 가계 이등분선이 있어요. 뭐 가계 이등분이니까 한 이 정도 그어지겠죠? 이렇게. 아, 딱 이등분이죠? 하나 예각이고 하나 단각. 그래? 그럼 좀 이렇게 그리면 어때? 아, 너무 어려운데? 왜 어렵지? 이게 어려울 게 아닌데? 이거면 괜찮나? 이거 괜찮다.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닥치세요. A, B, C, D,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가계 이등분선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A 대 B는 C 대 D인데 여기서 이제 요거에 대한 증명이 닮음으로 이루어지고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요거랑 어떻게 한다고? 평행선 그죠? 알고 있네. 왜 알지? 그래서 이렇게 평행선을 그으면
결론이 뭐냐면 너랑 여기가 이제 동의각이라서 각도가 같고 너랑 여기는 엇각이라서 각도가 같아서 얘가 이제 이등변이 나와서 사실은 여기가 B가 되죠. 여기가 B였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A 대 B가 C 대 D가 되는 거는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닮음 때문이고 사실은 닮음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요 D는 원래는 평행선 하나 더 그어요. 원래는 이제 여기다가 얘랑 또 평행하게 이렇게 딱 그어주면 얘가 이제 D가 되거든, 그지? 그럼 이제 어때? 너랑 두 삼각형끼리 닮았죠? 그러니까 저기서 평행선 그어서 닮음을 찾듯이. 자, 그럼 외곽의 이등분선은 어때? 외곽의 이등분선이라 하면 이쪽을 이등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A, 너가 B, 너가 이만큼이 C고 이만큼이 D예요. 자,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A, B 대 C, D인데 항상 선분비는 뭐냐면 한 꼭지점에서 나머지 꼭지점까지의 선분의 길이 B와 그 꼭지점에서 각의 이등분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그 점으로부터 나머지 꼭지점까지의 선분의 길이의 B가 같다예요. 그러니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부터 너까지의 B와 이 꼭지점에서 각의 이등분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이 점으로부터 나머지 꼭지점까지의 선분의 길이의 B가 됩니다. 가끔 이 각의 이등분선 외곽일 때 막 C 대 D 이질하는 애들이 가끔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 여기가 아니라 항상 이 각의 이등분선이 만나는 이 점으로부터 나머지 점들까지의 선분의 길이의 B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역시 어떻게 증명하죠? 어디서 어떻게? 그죠? 항상 각의 이등분선과 평행하게 보조선 긋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그어보시면 얘도 엇각이라서 각도가 너랑 같고 얘가 동의각이라서 각도가 너랑 같죠? 그래서 이등변이 나오고 이만큼이지. B가 됩니다. 얘랑 똑같이 B가 되고 그럼 여기가 A 대 B가 되고 여기가 C 대 D가 되는데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았죠? 이렇게 뭐 굳이 평행선을 하나를 더 긋자면 얘랑 요거랑 평행하게 이쪽에서 그으시면 돼요. 이렇게 방법 자체는 동일하죠. 그럼 얘도 평행사변이라서 이게 D가 되는데 그럼 이제 요렇게 요 삼각형이랑 전체 큰 삼각형이랑 닮았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요 삼각형, 그 다음에 여기가 요 삼각형. 이렇게 닮았으니까 역시 동일한 비율을 만족한다. 잘 알고 있네요. 그 다음에 무게중심의 성질을 조금 설명을 할 건데 무게중심이 왜 2대1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무게중심이 어떻게 작도가 되는지 작도하는 방법은 알지, 그지? 무게중심은 어떻게 작도해요? 너네한테 삼각형이 주어져 있어. 무게중심을 작도를 해달래. 그러면 어떻게 해? 그거를 뭐라고 부르죠? 맞아요. 중선이라고 불러요. 용어에는 익숙해지시는 게 좋아요. 얘가 이름이 중선이기 때문에 무게중심의 상황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선의 교점이란 말이야. 기본적으로 중선은 중점과 연결한 거지. 그래서 여기가 중점, 여기도 중점. 그러니 이제 요 무게중심 기준에서 중점의 교점, 중점을 연결한 중선의 교점이다 보니까 우리는 첫 번째로 중선과 관련된 뭘 사용할 수 있겠어? 중선 정리를 쓰는 게 가능하죠. 근데 중선 정리는 뭘로 증명이 되는 거지 원래? 혹시 아는 사람? 중선 정리를 쓰려면 뭘로 증명하는지 알아요? 원래 중선 정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합니다. 피타를 이용해서 증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시험 범위에 피타가 들어가죠. 그렇다는 것은 중선 정리를 이용해서 무게중심을 풀어나가는 문제를 충분히 내려면 낼 수는 있다. 물론 중선 정리 자체를 교육과정에서 가르치진 않아요. 근데 중선 정리와 피타를 이용해서 증명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중선 정리는 활용도가 좀 있다. 얘는 피타로 증명.
애초에 중선 정리 자체가 피타랑 되게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니? 막 제곱 합 돼 있고 막 약간 그런 구조잖아. 그래서 증명을 원래 피타고라스 정리로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선은 어쨌거나 중점과 관련돼 있잖아. 그래서 뭐가 있어? 중점과 관련된 정리? 중점 연결 정리. 중점끼리 연결하면 평행하고 절반이다. 닮음이다. 뭐 이런 이야기, 그죠? 근데 얘는 이제 SAS 닮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뭐 당연한 이야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게중심 할 때 쓰일 수 있습니다. 쓰일 수 있고. 예컨대 뭐 이런 걸 연결을 했어. 그럼 얘는 중점 연결 정리에 따라서 밑에 거의 절반이고 평행하고 닮음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우리는 여기가 2대1이 되는 걸 알아요. 그죠? 근데 왜 2대1이 될까? 어떻게 증명하지? 일단은 너가 중점이기 때문에 모든 변을 1대1의 비로 나눈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선분비를 뭘로 가냐면 넓이비로 가고 넓이비에서 다시 선분비로 오시면 됩니다. 아까 했던 거 그거랑 비슷한 증명이에요. 결국에는. 자, 무슨 소리냐면 여기를 K라고 놓고 여기를 K라고 놔보자. T라고 놓을까? 여기는 S라고 놓고 S라고 놔볼게요. 자, 그럼 잘 보시면 어차피 너도 중선이기 때문에 이 T랑 이 S랑 같을 수밖에 없지. 원래 요 삼각형 대 요 삼각형의 비율 자체도 너 대 너랑 같았어요. 우리 중간고사 때 했죠. 물론 여기를 똑같이 표현을 해도 돼. 뭐 CC 이렇게 놓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2T 더하기 C랑 2S 더하기 C랑 같으니까 T랑 S랑 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T랑 같아진다고? 그럼 당연히 같은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절반이니까 TT, CC 같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다 같아집니다. 그래서 넓이가 같고 1대1 때문에 넓이가 같아졌기 때문에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넓이 비가 2대1이라서 2대1인 거죠. 그래서 이제 2대1이 나온다. 어떻게 해서 2대1이 나왔는지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이런 특징적인 요소가 있었다. 그 다음에 좌표 평면까지 활용을 한다면 뭐 좌표 다 더해서 3으로 나누고 뭐 이런 건 이제 공수 원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서 좌표계를 잡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용이하면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다. 뭐 이 정도. 나머지는 잠시 쉬었다가 문제를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 문제가 조금 특이한 것들이 좀 있어서 아마 처음 보는 게 좀 있을 거예요. 다 어렵진 않은데 1번 구해보면 직선을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잡으시면 됩니다. 요 왼쪽 위에 두 점을 연결하든 AD를 연결하든 CG를 연결하든 어느 거를 연결하는 게 좀 편할까? AD가 좀 편한가요? D가 1,8인가? 그죠? 1,8이죠? A는 0,6이고 그럼 1 가는 동안에 2 가니까 기울기가 2짜리 직선 나와요. 2x 더하기 6 나오나? 마지막에 닮음의 중심은 x 절편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쉬운 문제이고. 자, 2번 봅시다. 다니야 일어나. 다니야 그래? 이렇게까지 일어난다고? 좀 이따 깨워야겠다. 자,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에서 내접하는 정사각형이 있고요. 각각의 선분의 길이를 ABC라고 하겠대. 자, 일단은 이렇게 있어서 정사각형 그려보겠습니다. 엽, 엽, 엽. 자, 정사각형이니까 이런 데도 직각이고 이런 데도 직각이겠죠? 사실은 요 삼각형 3개 닮은 거 보이지, 그지? 요건 크게 어렵지 않고 너를 연결할게요. 너랑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기가 지금 어디가 ABC냐면 여기가 ABC야. 이렇게. 근데 요 삼각형 기준에서 이 점을 닮음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뻗어 나가서 이제 점들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요 삼각형 기준에서 요 A는 이쪽 A에 대응이 되겠죠. 여기를 KA라고 써도 되나?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B에서 이만큼은 KB가 되겠죠. 여기가 C니까 이만큼은 KC가 됩니다. 왜냐하면 너 대 너랑 너 대 너랑 닮았고, 그러니까 너 대 너는 너 대 너죠. 그죠? 너 대 너는 너 대 너다. 여기도 마찬가지 너 대 너가 된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선분끼리도 동일한 비율을 갖게 됩니다. A 대 B 대 C.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면 여기가 KB인데 여기도 KB죠. 사실은 여기도 KB예요. 근데 이 둘은 닮았단 말이지. 왜냐하면 너가 넣으면 너가 넣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두 개 더해서 90도, 두 개 더해서 90도니까 닮았습니다. 그럼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아. 너분의 너, A분의 B랑 너분의 너, B분의 C가 같아야 되죠. B제곱은 이제 H가 나오는 이런 관계식을 찾는 뭐 이런 문제였다. 자, 3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닮음 찾고 해결을 해보자. 1번이 조금 쉽고 2번이 조금 어렵습니다. 해보세요. 다니야, 이제 일어나자. 다니야, 다니야. 이제 일어나자. 3번 풀어봐, 3번. (3-1번은) 워낙에 쉽고, 그죠? (2번은) 찾았어? 이 문제는 괄호 2번이 AED 핵심이에요. 왜? 찍었어. 그지? 애들이 보통 그렇게 찍는다고. 근데 약간 그렇게 생기긴 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약간의 직관인 건데, 그 직관을 여러분이 입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 어떻게 찾는지만 잘 하시면 찾을 수 있어요. 실제 AED가 맞습니다. 근데 왜 닮았냐는 거지. 닮음 조건을 쓴다면 뭐라고 쓰면 될까? SAX 맞아요. 자, 보세요. 자, 일단 A, B, E랑
ACD가 닮았거든? 지금 요 삼각형이랑 얘랑은 각도 두 개가 같으니까 AA로 닮았어요. 그죠? 근데 ABC랑 AED랑 닮음인 거를 찾으려면 먼저 여기 각도가 공통이고 그래서 이만큼이 각도가 너랑 같아요. 그죠? 얘네끼리 같다. 아유, 여기까지가 아닌데 여기까지. 그죠? 그래서 일단은 각 BAC랑 각 EAD가 같은데 그럼 내가 SAS 닮음을 찾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AB 대 AC는 AE 대 AD가 돼야 돼요. 이게 되면 돼. 그지? 그거를 찾아볼 건데 사실은 AB와 AE와 AC와 AD의 관계는 요 첫 번째 조건 때문에 AB 대 AE는 AC 대 AD예요, 사실은. 요거는 지금 어디서 오냐면 첫 번째 조건에서 온다고. 근데 얘네끼리 자리 바꿔도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사실은 너는 AB 대 AC는 AE 대 AD가 된다. 그러니 너 대 너는 너 대 너라서 선분 길이비가 동일하죠. 아니면 AB 대 AE가 그냥 AC 대 AD로 가도 되고 이걸로 그대로 가셔도 되고 뭐 이렇게 가셔도 되고 어쨌거나 여기서 선분비가 같다는 게 나오는데 그럼 요게 이제 선분비가 같으니 그러므로 SAS 닮음이죠. 이렇게 나온다. 이게 이제 되고 나면 FEC는 쉽지, 그지? 얘는 어차피 AFD인데? AFD. AFD 요거랑 그럼 여기랑 막꼭지각이니까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같은 각도를 하나를 더 찾으면 아까 우리가 요 삼각형이랑 요거랑 닮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각 ACB랑 각 ADE가 같아요. 여기가 같다 이렇게. 그래서 AA 닮음이 되죠. FEC랑 닮았다. AFD A니까 EFC죠. 이렇게 됐죠? 자, 4번이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한번 풀어보세요. 이제 오늘 나오는 어려운 문제들의 특징은 뭐냐면 보조선이 굉장히 생소합니다. 네. 이제 요 같은 각도라는 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게 좋을지 잘 보시면 각 ABC랑 각 DCB가 같죠, 그죠? 그래서 요 두 각도가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이 닮은 삼각형을 찾아내야 돼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지금 닮은 삼각형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닮은 삼각형을 직접 보조선을 이용해서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조선을 이용해서 누구랑 누구랑 닮은 거를 만들 것인가? 근데 선분의 길이가 주어져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잖아. 그러니 닮음을 만들 만한 거는 조금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닮음을 막 얼토당토 하는 거를 닮음으로 만들기는 어렵죠. 평행선을 그어요? 평행선 아니에요. 힌트를 하나 드리면 일단은 BC의 연장선을 그으셔야 됩니다. BC의 연장선. BC의 연장선을 그어보시면 각도가 같은 게 찾아져요. 어디랑 어디랑 같아져? 각 연장선 왜 그었겠어? ABP ABP랑 DC 연장선이랑 그지?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동그라미의 외곽끼리 같을 거 아니야. 그럼 같은 각을 하나를 만들었어, 거기를. 그럼 같은 각을 하나를 만들었으니 당연히 각도 하나가 더 같은 게 필요하겠지, 그지? 걔를 잘 만들어 본다고. 만들어 보지. 이등변을 만들어요. 닮은 도형을 만들어야 돼요. 마지막 힌트를 주자면 얘랑 닮은 걸 만들어야 됩니다. 얘랑. 반대쪽에 이등변. 이등변? 왜 이등변이죠? 이거 이등변인가요? 아니 7이랑 이등변. 아, 요렇게 7이랑 이등변이 되면 닮았나요? 오, 닮았네요. 찍었네. 왜냐면 얘가 각이 같아지니까, 그지?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닮음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지 해보세요. 같은 게 뭐라고요? 이쪽이 이등변이 되면 요 끝각이 같으니까. 아, 그럼 닮았단 말이야.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윤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여기를 이렇게 연결해서 이등변을 만들면 여기가 7이고 얘가 이제 각도가 같아지죠. 이렇게. 그럼 이제 닮았죠, 어쨌거나. 요거랑 얘랑 닮았죠. 몇 대 몇으로 닮았어? 요 4대 7로 닮았죠. 그럼 요 길이가 얼마가 나? 4분의 20. 그죠? 4분의 21 나오죠.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안 구해지지 않나? 구해지나? 여기는 얼마가 나오지? 근데 이제 비율 같은 건 있을 거 아니야. 너가 4대 7이니까. 지금 서로 이렇게 변끼리 대응된단 말이야. 여기를 4K라고 놓으면 여기 7K겠네? 이렇게. 근데 여전히 K 값을 구하기에는 조금 불편하네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조선을 긋는 게 아니, 봐봐. 나름 이등변 삼각형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등변 삼각형을 했더니 이쪽이 각이 같아졌지. 근데 여기 말고 이쪽을 각을 같게 만들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뭔가 보조선을 그으면 여기랑 각이 같게끔. 그러니까 약간 이쪽이 이쪽이 제일 길고 얘가 그 다음으로 길고 약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수 있지 않나? 그지? 이랬을 때의 장점은 뭐냐면 여기를 내가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여기가 이렇게 되지. 그럼 이제 아까는 양쪽 삼각형만 닮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랑 전체 삼각형까지도 닮게 되죠. 보여? AA 이렇게 AA 이렇게 AA 서로 다 닮았죠. 세 개의 삼각형이 다 닮았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7이라는 거를 써먹기가 좀 낫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줄 건데 자, 봐. 계속해서. 그럼 어쨌거나 여기가 이만큼이 7이고 근데 그럼 이만큼은 얼마가 돼야 되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지금 너 대 너가 몇 대 몇이냐면 3대 4예요.
보여? 얘랑 마주보는 변 7, 그 다음에 때 가장 긴 변, 너랑 마주보는 변 3, 때 가장 긴 변이 4죠.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3분의 4 곱하기 7이야. 3분의 28이 나온다고. 그래서 요만큼은 3분의 10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 얘가 3분의 10이 나왔다는 거는 나머지를 이제 좀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를 뭐라고 쓸까? 여기를 너 대 너는 몇 대 몇이야? 4대 3인가? 맞나? 아닌데? 너 대 너인데? 아, 모르는구나. 여기는 그냥 미지수로 잡을게요. 여기를 뭐라고 잡을까? K라고 잡을까? K라고 잡으면 지금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대응되는 관계가 너가 3분의 10일 때 K잖아. 3분의 10일 때 K니까 그러면 아닌가? 3분의 10K라고 놓을까? 이렇게 놓자. 3분의 10K. 너가 1 대 K로 닮았다고 한다면 이쪽도 거꾸로 K 대 1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요 변은 어디에 대응이 되냐면 3에 대응이 되거든. 그러니까 요 변의 길이는 뭐가 돼야 되냐면 3 나누기 K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 다시. 너 대 너는 여기 기준에서는 너 대 너예요. 이거를 선생님이 이제 미지수로 잡아서 그런데 그냥 XY라고 놔도 상관은 없어. 무슨 소리냐면 3분의 10 대 Y는 저쪽에서는 X 대 3이라고. 비례식으로 쓰는 게 사실 XY 값 구하기는 좀 더 쉽죠. 굳이 K로 안 놓으셔도 이렇게 놔도 이제 XY 곱을 구할 수 있다. 조금 복잡한 문제였다. 됐어? 보조선이 굉장히 희한하죠. 넘어갑니다. 자, 5번도 조금 어려운데 한번 해보세요. 5번이 그래도 4번보다는 조금 더 쉽습니다. 5번에서는 내접 원의 상황이고, 그러니 우리가 요 각각의 접선의 길이를 다 구할 수 있죠. 얘가 지금 7, 8, 9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DF와 AE를 연결했을 때 몇 대 몇으로 내분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이게 이제 조금 불편한 이유는 보통은 이게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으면 넓이비 잡아가지고 이 넓이비 선분비로 바꿔갖고 한단 말이야. 근데 얘랑 연결돼 있잖아. 그래서 요게 이제 넓이비로 바꿔서 선분비로 해결하기가 조금 불편한 부분인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냐면, 자, 되게 특이한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이거를 연장을 해요. 이렇게. 그리고 밑에 것과 연장선, 얘는 위에 평행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도 그릴 공간이 조금 부족할 거예요. 적당히 잘 그려보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시면, 자,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닮았어요. 그죠? 닮은 비는 몇 대 몇이냐면 4대 5가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을 4K라고 놓을 수 있고, 이만큼을 5K라고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5K 빼기 8이라고 놓을 수 있어요. 요거는 뭐 어렵지 않죠. 그죠? 근데 다시 잘 보시면 여기 요 삼각형, 얘랑 이 점을 기준으로 요 삼각형이랑 또 닮았습니다. 이번에는 몇 대 몇으로 닮았냐면 4대 3으로 닮았죠. 그러니까 여기가 4K면 여긴 이번에는 3K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론 넘어가서 계산해 보시면 K는 4가 나와요. K가 4가 나온다는 거는 얘가 12라는 소리죠. 자, 여기가 12가 나왔으면 다시 너 대 너는 뭐랑 똑같냐면 여기 선분 길이 대 요 선분 길이죠. 근데 얘가 16이고 여기가 12고 여기가 3이니까 얘는 15가 됩니다. 그래서 선분비는 몇 대 몇이 되냐면 16대 15가 나온다. 이런 평행선, 연장선과 평행선을 이용해서 선분비를 구하는 다소 독특한 문제였다. 그 다음에 6번은 선생님이 할게요. 자.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2대 3이고 높이가 같은데 밑면이 서로 평행하게 놓여 있고 단면의 넓이가 같은 그러한 평행한 평면으로 잘라서 우리가 원뿔의 부피를 각각 V1, V2라고 한다면 V1으로 V2를 구해봐라. 우리가 요 부피를 구하려면 부피 B를 표현을 하려면 어쨌거나 밑면과 높이와 뭐 이런 요소를 가지고 부피를 표현을 할 텐데, 자,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 여기서 중간에 잘랐죠. 이렇게. 그래서 요 길이가 요 넓이가 같도록 하는 이쪽에 있는 또 다른 녀석인데, 약간 이렇게 돼서 얘가 이제 넓이가 같은 거예요. 애초에 밑면의 넓이가 같다는 거는 이 도형의 부피에 영향을 주는 거는 오로지 뭐가 영향을 주냐면 너의 높이가 영향을 준다고. 이만큼. 즉 H1이라고 부르고 H2라고 부른다면 H1 대 H2가 곧 V1 대 V2예요. 왜냐하면 밑면의 넓이가 같으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를 이제 사용을 할 건데, 일단은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냐면 2R이고, 왜냐면 반지름의 비가 2대 3이니까 이만큼의 길이가 3R이야. 그럼 여기서 닮음을 이용해서 요 반지름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다고. 이쪽에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이쪽에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을 거야. 각각 닮음을 이용을 해서. 그러면 여기는 3R에다가 몇 분의 몇이냐면 H1분의 H2를 곱한 거. 아니지, H1 더하기 H2분의 H2.
요거랑 누가 같아야 되냐면 이쪽에서는 H1 더하기 H2분의 H1이죠. 2R에다가 H1 더하기 H2분의 H1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요거는 약분이 돼요. 이 부분도 약분이 됩니다. 결국에는 H1 대 H2는 3H2가 2H1이니까 3대 1이 된다는 거죠. 3대 2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부피비도 3대 2가 된다. 됐어? 넘어갑니다. 7번은 너무 쉬우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겠죠? 금방 나오나요? 평행선 조금만 이동하시면 닮음 나오기 때문에 금방 나오죠. 해볼까요? 그래도 7번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평행선 파트의 기본 문제이고 온통 닮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뭘로 구하셔야 되냐면 6, 15 요거 비율 있는 걸로 구하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돼서 6, 15 이렇게 돼 있죠. 얘네 세 변의 길이를 알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나머지를 식을 다 잡는 거야. 얘가 6, 15니까 잘못 구했죠? 여기가 AC 6 자 이렇게 C는 12 나오고 6이면 5분의 6인가? 맞나? 분수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가 분수가 나오는 거 아니야? 분수가 나오 A가 분수 나오네. B는 그냥 4 나오고 그지? 왜냐면 2대 1이니까. A는 5분의 3 곱하는 거니까 5분의 3 곱하면 5분의 36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8번 넘어가도 될 것 같죠? 할까? 궁금해? 안 궁금해? 네. 왜 안 궁금하지? 너무 궁금할 것 같은데 난. 8번 그림에서 그러면 선분 길이 3개가 같은데 선분 길이 3개 누구 같아? 3개가 서로 같은 선분 길이가 있어요. 어디? 걔를 찾아야 푸는데. TF, EC, 어디? TF, EC, 3개라니까? 3개 아니잖아. 걔네 왜 같아? 어디가 같냐면 DE, FC, BG 얘네가 3개 같아요. 그걸 이용해서 푸셔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9번이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일단 9번 한번 풀어보세요. 9번도 잘 나오는 편인데 풀어봐라. 오늘 쉬는 시간 더 없어도 되죠? 왜? 3번 쉬었잖아. 시험 때 한번 쉬고 시험 끝나고 한번 쉬고 수업에서 한번 쉬고 3번이나 쉬었잖아. 왜? 아니. 어제는 그 뭐냐 애매할 때 쉬었다며. 어떻게 알지? 소리나 강의. 그럼 거기는 4번 쉬었나? 저희도 4번. 아 들켰네? 몇 시에 끝나요? 9시 반에 끝나요. 한 번 더 쉬어야지. 일단 풀어보세요. 9번 잘 풀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끝나서 그 전독시 다시
입고됐나요? 아, 그래? 네, 배달이 안 오는 아, 진짜? 그럴 리가 있나요? 모르겠어요. 일요일 날 경기 봤니, 도현아? 네, 기가 막혔던 것 같아. KT가 아니고 승패패승승. 승패패에서 기세 거의 넘어갔는데, 사실. 아니 그 4세트 이기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솔직히 질 줄 알았어. BJ가 잘했네요. 다른 팀 아이도 잘하네. KT 탑 누구? 퍼펙트? 퍼펙트. 세트 못한 거. 근데 도란이 더 많이 똥사차. 아니, 도란이 또 해줄 땐 해주니까. 생각보다 미스 차이가 나요. BDD가 잘했어. 수선의 발을 여러 개를 이제 내리면서 닮은 도형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닮음을 다 찾으셔야 되고, 자, 일단 봅시다.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돼서, 너랑 연결, 너랑 연결. 그 다음에 여기서도 수선발.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연결. 요거 연결한 거는, AY랑 BY는 마지막에 쓰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까지만 보셔도 돼요. 요 그림만 있어도 닮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A, 여기가 P, X, Y, B, Q. 자, 기억번은 굉장히 쉽죠. AP 대 XY는 PQ 대 YQ인가? 자, AP 대 XY를 하겠다는 거는 요 PQ 대 YQ를 하겠다는 거죠. 삼각형 APQ와 삼각형 XYQ 이렇게 두 가지의 닮음으로 기억번은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APQ, XYQ. 응? 거꾸로 쓴 것 같은데? 거꾸로 썼잖아. 반대 아니에요? 응? 잘못 표시 이게 맞는데? 아니 거꾸로 썼네 또? 아닌데 맞는데? 뭔 소리예요? 이게 맞잖아. 앞에 봐봐. 앞에 봐봐. 이거 3번. 3페이지 봐봐 가서. 앞에만 쓰는 거예요. 닮으면 이렇게 쓰는데. 아 진짜 이거 뒤집으면 S가 안 나오잖아. 뒤집어서 S가 돼야 됐고? 네. 왜?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어. 이렇게 하는 거. 그래? 근데 저기는 왜 저렇게 돼 있지? 아닌데? 그래? 네. 해설 한번 볼까? 그러네? 저렇게 써가지고 감정되는. 그래, 거꾸로잖아, 씨. 아 쌤. 아, 죄송. 아, 이쪽이다. 아, 그렇지. 이쪽이다, 이쪽. 왜 거꾸로 써놨지? 앞에 그러니까. 앞에도 이걸로 돼 있네.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은번. 니은번에서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AP와 BQ, 그 다음에 PY와 YQ. AP, BQ, PY, YQ. 자, AP, BQ, PY, YQ를 하려면 요 두 삼각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지금 현재 삼각형 APY와 BYQ가 서로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는 판단하기가 아직은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뭐랑 뭐는 닮았냐면 너랑 네가 닮았듯이 삼각형 XYP랑 삼각형 BQP가 닮았겠지, 그지? 이 두 가지를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P 대 XY 너가 PQ 대 QY였는데 동일하게 또 뭐가 가능하냐면 BQ 대 XY 너가 PQ 대 PY가 된다는 거죠. 자, 이게 가능하지, 그지? 비율이 같다는 거는 서로 나눠줘도 돼요. 이렇게. 그지? 서로 나눈 식이 같겠죠? 그리고 위아래를 서로 나눠줍니다, 식을.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BQ 분의 AP는 PY 분의 QY. 이렇게 되겠네? 맞아? 근데 너는 결국에는 AP 대 B 대 BQ는 QY 대 PY란 말이야? 또 얘네끼리 자리 바꿀 수 있고, 어? 왜? 아, 왜? 이상하게 쓰죠. 아, 거꾸로 썼나? 아, 거꾸로 썼다. 이거 나눌 때. 그지? 얘 거꾸로 썼네. QI분의 PY인데, 죄송. 여기도 거꾸로. 얘가 PY, QI.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니은번 보시면 APBQ, PYQI. 딱 맞죠? 그래서 이게 니은번. 근데 여기서 APBQ랑 PY, QI를 비교할 게 아니라 얘네가 자리를 좀 바꿀 수 있지 않나? 그지? 자리를 좀 바꾸자. AP 대 PY. 너는 BQ 대 QY가 돼요. 자, 그러면 뭐 대 뭐의 B가 되냐면 AP 대 PY랑 BQ 대 QI야. 얘네가 비율이 서로 같대. 근데 잘 보시면 직각으로 각도가 같죠. 그러니까 비율이 서로 같으니 S, A, S 닮음이 된다고. 둘이 닮았으니 여기 각도랑 여기 각도가 같아진다고. 그러니 너도 각도가 같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디귿번 선지가 참입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10번에 해설 오류가 하나 있어요. 10번에 답이 좀 잘못됐는데 10번 해설 보지 마시고 선생님이 이제 풀어 드릴 테니까 보세요. 10번 보시면 그림과 같은 사다리꼴 쉬어? 10번 좀 중요한데? 저는 쉬고 합니다. 그래? 그럼 쉬었다 10번부터 하겠습니다. 5분만 쉴게요. 5분만. 제 시간에 가야지. 어제도 애들 자꾸 쉬는 시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10분 늦게 갔어. 얍.
수요일에도 2학년 있어요. 수요일엔 없어요. 어제 월요일에 있어요. 월요일은 있죠. 월요일에 올래? 아니요. 월금이랑 화목이랑 같은 수업이. 그러니까 월화가 같고 목금이 같고. 풀었나요? 안 푸는 건가요? 뭐 미지수로 조금 놓고 계산하면 잘 나와요. 둘레가 같은 거니까 어차피 여기는 공통이니까 무시하고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게 같은 거죠. 둘레가 또 나와 있어요. 둘레 같은 거 안 나와 있으면 어떻게 풀어? 둘레가 같게 만들려고. 둘레 같은 게 둘레가 같게 만드는 거죠. 뭐 결국엔 무슨 소리야? 같은 거안 보여.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놨어요. 여기 XY 놓고 이쪽을 KX, KY라고 놨습니다. 너 대 너가 너 대 너니까 뭐 이런 식으로 비율을 잡을 수 있죠. 그죠? 그럼 이제 식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8 더하기 X 더하기 KX니까 K 플러스 1 너랑 16 더하기 K 플러스 1 Y가 같다. 이거 나오죠. 그죠? 두 번째는 양쪽에서 더한 게 이제 각각 8과 15가 돼야 되니까 K에 이렇게 나오는 거 맞나? 이렇게 나오죠. 그죠? K 값이 나오지 않나? 서로 나눠주시면 3분의 5 나오죠. 3대 5에요. 3대 5. 여기가 3t, 5t, 3s, 5s인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대입할 수 있죠. 요거 두 개 더한 거 8t 더하기 8이랑 밑에 두 개 더한 거 8s 더하기 16 같아야 되고 표현이 되죠. 그러면 s는 아니지 t는 s 더하기 1이 나오죠. 맞나? 맞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3s 더하기 3이 된다. 계산해 보시면 s는 2가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가 6이고 여기가 9고 여기가 15가 되고 10이 됩니다. 거의 다 나왔죠. AEFD의 둘레를 구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제 요 길이 구해야 되잖아. 이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서로 빼가지고 너의 B가 이제 3대 2였으니까 너가 3대 2가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 여기를 X라고 놓으면 뭐 A라고 놓을까? A 빼기 8대 16 빼기 A죠. 끝. 이렇게.
요 공식은 아까 처음에 우리 수업할 때 평행선 A 대 B 대 C는 x2 빼기 x1, x3 빼기 x2, x4 빼기 x3 그 비율과 같다. 풀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넘어갑니다. 10문제나 남았는데 10분밖에 안 남았죠. 나이스. 자, 12번. 뭐? 안 되기는. 어제도 늦게 끝났어. 중점 연결 정리를 이용한 문제인데 이거 그럼 보조선 뭐 어떻게 그으면 될까요? 이거 AD 연결. 어떻게 알았죠? 연결. 다음. 아니야. AD 연장선을 그으면 왜 되는지 애들이 모를 수도 있어. 할문. 자, 시끄러. 자, 보세요. 각의 이등분선 이렇게 돼 있죠? 연장선을 그으면 얘가 중점이 될 거 아니야? 왜냐면 얘랑 합동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아까 평행선 요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평행선을 그으면 중점이고 어차피 얘도 평행선이기 때문에 얘도 중점이고 결국에는 이 길이는 너의 절반인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7이거든? 근데 여기가 5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2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1이 돼요. 여기가 1이 된다는 거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전체 큰 삼각형 넓이의 4분의 1. 이 큰 삼각형 넓이는 가장 큰 삼각형 넓이의 b가 2대 5가 되죠. 그래서 전체가 지금 얼마냐면 전체 ABC네. 그럼 여기를 t라고 놓으면 이만큼은 4t죠. 근데 2대 5니까 이 부분이 10t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14t가 되죠. 14대 1이 된다. 그래서 14대 1이 됩니다. 넘어간다. 다음에 13번은 어렵지는 않은데 2번에 나와 있는 요 선지가 77분의 25인데 77분의 35로 잘못 나와 있습니다. 25로 바꿔주세요. 77분의 25예요. 아, 맞아요. 14번 풀어보세요.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이다. 여기선 지금 내심이라고 해놓고 피타고라스예요. 아니에요. 피타고라스 쓰는 문제 아니에요. 이때 8이면 10 다시 되는 거 아니야? 될 수는 있죠. 근데 아닌가? 10은 맞아요. 10이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7분의 30. 얘가 지금 보시면 이쪽이 각이등분선이고 이쪽도 각이등분선이죠. 그래서 여기를 3이라고 주고 5라고 줬으면 이쪽이 6이니까 6대 8이고 이쪽이. 근데 이쪽 기준에서는 3대 5가 3대 5죠. 근데 6이니까 10입니다. 10. 근데 다시 얘를 기준으로 6대 8이니까 3대 4라서 어디 길이 구하는 거지? BD 구하는 거죠? BD는 10에다가 3대 4, 즉 7분의 3을 곱하는 문제였다. 어렵지 않다. 넘어간다. 15번 해볼까요? 15번도 쉽죠? 지금 각각 대각선의 교점 하나랑 그 다음에 F는 밑변의 교점 열심히 연결을 했고 160. 뭐라고? 160. 탈락? 아, 착각? 360. 맞아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뭘 찾으셔야 되냐면 점 G와 점 H가 각각 삼각형 ABC와 삼각형 DBC의 무게 중심이 된다는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일단은 너가 중점이고 대각선끼리는 서로 이등분하기 때문에 얘도 중점이죠, 사실은. 이렇게. 그럼 중선의 교점이니까 너랑 너는 요 삼각형, 아이고, 요 삼각형의 무게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 2대1이겠죠. 동일한 논리로 오른쪽에서도 너가 무게 중심이니까 2대1입니다. 그러니 1대3이고 두 삼각형은 닮았어요. SAS 닮은. 닮은 B는 1대3의 닮은 B를 갖고 넓이 B는 1대9가 되겠죠. 여기가 10이라는 거는 삼각형 EBC의 넓이는 90이 됩니다. 근데 하나, 둘, 셋, 4배니까 답이 그래서 360이 나오는 이런 쉬운 문제였다. 다음에 넘어가서 17번 여러분이 해보세요. 17번이랑 18번이랑 20번이랑 3개만 할게요. 19번을 할까? 아니요. 왜냐면 17번과 18번은 너무 비슷한 문제라 17, 19, 20 해야겠다. 일단 17번 해보세요. 무게중심이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고 얘는 또 다른 삼각형의 무게중심이고 뭐해 승재야? 갑자기 발냄새 왜 맡아? 모기를 모기를 맞았어? 오늘 모기를 물렸어? 양말을 신고 다니세요. 모기가 일단 화장실에 좀 많고 화장실에 많죠. 밑에 아마 화장실 가봤으면 알 거예요. 화장실 천장 딱 보면 적어도 3마리 이상은 보입니다. 왜 거기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창문이 열려 있어서 그런가? 여자 화장실에도 모기 많니? 그래? 남자 화장실 유난히 많이. 그래서 가끔 똥 쌀 때 막 엄청 물어요. 그래서 막 움직이면서 똥을 싸는 수밖에 없어. 안 물려요. 너무나 불편한. 근데 막 좋지 않은데 물면 좀 곤란하자. 자, 보세요. 일단 무게중심이자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는 거는 여기가 2대1이죠. 2대1. 근데 다시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는 건 여기도 2대1 아니야? 2대1.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 보여?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서로 닮았다는 건 몇 대 몇? 1대 3으로 닮았잖아. 근데 요 길이가 12래매. 중선이니까 6이겠지? 닮은 비에 따르면 너는 2가 되겠죠? 간단한 문제. 몇 번 풀어요? 19번. 20번까지만 할까? 네. 그럼 20번. 20번 풀고 마치겠습니다. 20번 쉬운데. 앞에 보조선 황당한 거 몇 개 빼고는 사실 엄청 어려운 건 없어요. 이거 81 아니구나. 72.
자, 보시면 여기가 전체가 9죠? 이만큼이 9면 여기는 2대 1이니까 6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만큼이 12면 역시 2대 1이니까 여기는 4가 돼요. 그러니 이만큼의 넓이가 얼마가 나오냐면 12가 나오는데 이 부분의 넓이가 얘네랑 다 같죠? 그래서 곱하기 6을 해서 그냥 이렇게 간단히 풀어주는 어렵지는 않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됐나요? 네. 답지 줄게요. 잠시만.